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최근 1년간 박스권 구간 안에서 좀 갇혀서 지루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크게 움직이는 구간 아직은 좀 연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고 오늘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향후에 박스권 구간도 돌파하면서 그리고 전고점 구간 23만원 여기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여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자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자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최근까지의 어떤 동향을 살펴보시게 되면 크게 딱 한쪽으로의 이런 포지션을 잡는 모습은 딱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사고팔고를 좀 반복을 하면서 눈치를 보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0.96% 나오고 있고요. 거의 과거와 동일한 수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된 관계로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조 1000, 1조 8000. 자, 횡보 이후에 2조대 돌파. 자, 마찬가지로 계단식의 상승 계속해서 오른 다음에 횡보. 자, 다시 한번 또 올랐고요. 3조대까지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4조 돌파하면서 내년에는 5조대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꾸준하게 어쨌든 전체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는 좀 우상향하는 기조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3000대에서 7000대 그리고 마찬가지로 횡보 이후에 6천대에서 조금 눌리면서 횡보, 그리고 다시 한번 작년까지는 어쨌든 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업이익은. 그래서 매출과는 다소 상반된 분위기. 다만 올해 큰 반등이 나옵니다. 전년 대비해서 2배가 넘게 3배 좀 안 되게 자 올라가면서 1조 3천억 원대, 내년에는 1조 8천억 원. 그래서 꾸준하게 좀 반등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폭은 이제 상승폭은 올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일단 실적만 봤을 때는 올해가 가장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자,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올해부터 드디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자, 그리고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 2600에서 2000 살짝 눌렸고요. 4분기 180에서 1900까지 올랐습니다. 기저효과. 그리고 자, 1분기 2분기도 마찬가지죠. 150에서 2500, 700에서 3000 각각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올라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올해도 이제 상당히 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실적의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0대에서 40대 머물렀고요. 최근에는 10대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양호했고요. 자, 부채 걱정 전혀 없고 ROE 보겠습니다. 11, 17, 16, 13 과거에 두 자릿수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괜찮은 수익성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엔 좀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5에서 자 최근에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6 정도 그리고 내년 7 정도,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릿수 진입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조금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뛰어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E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실질적과 마찬가지로 EPS도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이 되는 분위기였고 올해 큰 반등 5,200. 자,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올해 되겠습니다. 자, 배당금 보시면 495원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 0.2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36.08배, PBR은 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싸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멘텀이 좀 중요하겠죠.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 레벨은 싼 건 맞는데 앞으로의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주가의 향방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어쨌든 부합을 좀 하는 수준이 나왔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 정도 하회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작년 12월 3공장 상업 생산을 개시한 데에 따른 이런 초기 운영비가 증가를 했고요.
규제 기간에 공사 감사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고 신제품 매출 확대를 위한 해외 판관비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경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한 진펜트라 매출이 기대만큼 빠르게 좀 성장해주지 않으면서 작년 4분기 진펜트라 매출은 280억 원에 그쳤습니다. 미국 내에서 셀트리온과 진펜트라의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은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출시할 신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미국에서는 초기 시장 진입이 다소 더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보험 제도 및 입찰 시장 중심의 유럽과 달리 미국 시장은 사보험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의 진펜트라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만 셀트리온은 올해 고마진 신규 포트폴리오에 고성장인 기대가 되는 가운데 올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유플라이마 전년 대비 69% 상승, 베그젤마 61% 상승, 스테키마 653% 상승, 진펜트라 594% 상승 등 이런 고마진 신규 포트폴리오에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미국 내 시밀러 시장 개화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미국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합병에 따른 이제 기업 인수 가격 배분 삼각비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원가율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향후에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셀트리온은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 직접 판매, 위탁 개발 생산 시장, 신약 개발 가속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램시마4와 피아주사의 꾸준한 유럽 시장 점유율 상승과 더불어서 항암제인 트록시마, 허주마, 베그젤마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스텔라라, 아일리아, 악템라, 프롤리아, 졸레어 바이오시밀러가 성장세를 향후에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호재들이 많이 즐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다가 재료도 상당히 뭐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내년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중장기로 봐도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지금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멈추는 걸 조금 더 기다렸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1차와 최종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23만원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 그리고 자, 이제 최종은 27만원인데 여기 표시는 좀 힘들겠네요. 그래서 27만원 따로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와 최종으로 나눠서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익절을 언제부터 해 나가야 되나? 지금은 익절 시기가 전혀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셔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익절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은 제가 봤을 땐 전고점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23만원 터치했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팔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로. 그래서 최종으로는 27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라는 전략을 지금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27만원까지 보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고 23만원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좀 익절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좀 인내를 가지고 보유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괜찮고 지금 저평가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딱히 어디까지 내려라 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 한 가지 라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만원 라인. 자, 21만원 요 정도.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가능하시면 그냥 여러분들 뭐 크게 물려보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하락폭 자체, 손실폭 자체가 뭐 고점에서 물려봐야 23만원 요 20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뭐 여러분들 손실이 크진 않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대부분 여기 박스권 안에서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평단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뭐 아직 안 되신 분들이라면 가능한 한 조금씩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장기로 보유해 나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물탈 필요 없는 구간은 21만원 밑에서는 굳이 물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효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21만원 위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물타시는 게 좋겠지만 21만원 밑에 평단이 위치가 되어 있다, 굳이 물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시간만 좀 투입하셔서 계속해서 가져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